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무슨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쏟아지듯이 지수가 흘러내리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는 그래도 나스닥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일본 증시 올랐고요. 상하이 지수 역시 올라서 유독 좀 우리 시장만 약한 체력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원인을 꼽자면 수급의 블랙홀인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복병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이슈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일부터 또 개인 청약이 시작이라서 긴장감은 오히려 더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또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했을지 고민 참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이제는 내일장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시장에 대한 고민 저희 주식효자손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두 또 덜어내시고 지금부터는 내일장을 위한 전략 세우는 데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지금처럼 장 마친 후에 방송으로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 생기는 고민 다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갈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효자손 박영근, 주식효자손 박영근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2022 숫자 2022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오늘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주도주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전문가님은요, 또 그걸 해내는 분입니다.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셔야 하는 확실한 이유기도 하죠. 바로 확인하고 가시죠. 최근에 공략해주신 급등 종목들 지난주 한 주간 쌓은 누적 상승률입니다. 코이즈가 53% 육박하는 모습 먼저 확인되고요. 에디슨 EV 116% 돌파하면서 강하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국전약품 23.57%, 캐모니 22.53%, 에코캡까지 23.78% 담아내면서 20%대의 강한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GSE가 17% 넘게 오름폭 나타냈고요. 대원화성도 흐름 좋습니다. 14.25% 담아냈고 대정화금은 12% 가까운 상승세 드러냅니다. 국보가 19% 육박하는 모습, 또 CIS는 23% 훨씬 넘게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즈텍 WB까지 10.58%로 탄력적인 상승률 기록했네요. 자, 이렇게 방금 보신 수익률이 지난주 한 주간 쌓은 상승률이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월요일인 오늘까지도 시장에 좀 계속 힘든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계좌에 이렇게 코이즈나 에디슨 EV처럼 수익률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군을 잡아야 추세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어떤 포인트로 시장을 읽어내야 흐름을 잡을 수 있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그 해답 저희 박영근 전문가님한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와 힘든 장 이어낼 수 있는 전략 지금부터 함께 꾸려가 보시고요.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요즘 장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이 빨리 해소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죠. 무려 일경하고도 5천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현재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몰렸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수급이 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한다면 다시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포지션들이 연출되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이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하락을 했었으면은 이번 주에는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내심 기대를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만 어떻게 보면은 디커플링 현상을 형성해주고 있는 포지션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결국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해서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겁니다. 아쉽지만은 지난 2021년도 끝나는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포지션 변화를 보게 된다면은 사실상 누가 봐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만 무려 마이너스 6%가 넘게 떨어졌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넘게 떨어지면서 연초 기준으로 무려 15년 전 지난 2008년도에 마이너스 6%, 7%가 떨어진 이후에 연초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는 신기록을 달성할 만큼 사실상 수급이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어느 정도 눌림이 형성될 수 있는 포지션들은 맞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1월 4일 날 신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조금씩 눌리고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지난 주말에 미국의 나스닥 증시가 소위 말하는 회복을 보여주는 것처럼 빅테크들의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증시에 대한 포지션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눌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사실 결국에는 이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다음 주 상장이 될 거겠죠. 누가?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러면 거기까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무려 1경 5천조라는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그쪽으로 들어갔고요. 기관 쪽에 대한 소위 말하는 2000대 1이 넘는 그러한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지난주처럼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주 초반에 눌렸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수급들 자체가 당연히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주 초반에 눌렸다고 후반에 반등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반등해주는 상황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전반적인 흐름은 썩 좋다라고 느낄 만한 흐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과 함께 주 후반에 고개를 들어주는 상황들도 연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에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정사실화를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요. 내일 모레 청약이 되겠죠. 자, 청약 일정이 있고 다음 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무려 1경 5천조라는 물량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연출될 가능성은 그리고 그 연속성으로 추세가 꺾일 만큼의 포지션 변화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사실상 그 돈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버틸 만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겠죠. 유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진정이 되면 환율이 또 올라갔다 진정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금리도 올라갔다가 진정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하나씩은 계속 터지면서 소위 말하는 지수의 악재성 이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에 대한 단기 눌림은 아직 연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전반적으로 눌렸다가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장초반의 수급이 있었습니다. 아쉽다면은 오늘도 역시나 도발이었었죠. 뭐가? 북한에서 지난 금요일 날이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발표가 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는 썩 좋지 못하다라는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후장까지 사실상 좀 지수가 눌리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왜냐?
결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러한 종목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업의 상장이 사실상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면은 그렇게까지 수급이 몰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은 이제 2등을 가냐 3등을 가느냐 이 싸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때 우리가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멘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왜냐? 어느 정도 하루 이틀 떨어지는 증시의 분위기가 연출된다. 버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 체감상 느끼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크게 눌리지 않으니까.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3주째 연속으로 빠지고 있어요. 오늘도 월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눌렸어요. 그래도 계속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포지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빨간불입니다. 미국 선물 쪽의 분위기는 빨간불이에요.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배경은 양호하다라는 거예요. 양호하다. 그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지금 눌리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해결이 된다면 결국에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이 떨어진 만큼 많이 올라오겠죠.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지쳐야 할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힘들어요. 무슨 생각을 해요?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전에 팔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하시면 어떻게 한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수익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바로 이 노란 톡방에서 같이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한번 이유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오늘 시장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까지 짚어주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도 말씀 주셨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효자손 박영근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2022 숫자 2022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처럼 힘든 장에서 쌓인 또 여러분의 고민 덜어드리기 위해서 또 특별히 준비한 순서인데 오늘 장 이슈로 다음 장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부터 정말 지금까지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집중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청약을 하루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관련주의 부각도 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슈가 부각이 되었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될 때 올라갔다가 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매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포지션을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슈가 소위 이쪽으로 다 쏠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쪽만 보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눌렸어요.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형성된 종목군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일과 모레 어느 정도 이제 청약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고개는 들어주겠죠. 근데 결국에는 올라갔었던 포지션에서 소위 말하는 내가 묶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면은 사실상 조금 더 진정이 되는 소위 말하는 주 후반에 매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이슈들이 포함된 종목군들을 일단은 관심 종목에다가 담아두고 그리고 조금 줄어들 때 관심이 좀 줄어들 때 즉 주 후반에 다시 매집을 했다가 다시 다음 주에 파는 이러한 성향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시청자분들 보고 계실 텐데 그 타이밍을 분명히 잡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잡아주실 거죠, 전문가님? 사실 뭐 저희가 지난주 즉 어제죠. 어저께 야간 교육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종목 하나를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사실상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배제를 해요. 슬슬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어떤 종목군들 종목이었죠? 충분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이었죠? 어떤 종목이요? 여기서도 힌트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뭐였죠? 떡볶- 제가 힌트를 어떻게 드렸죠? 떡볶이와 스웨터. 네, 아, 떡볶이와 스웨터로 솔로 스스스 네, 문지르는. 힌트를 드렸던 종목이고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오늘 장에서도 뭐 양봉을 보여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됐고 뭐 오늘도 장중에 6% 7%까지 올라갔다가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지만은 저는 충분히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뭐 야금야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한 방 딱 터지면은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안 올라간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좀 전에 힌트를 줬던 그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역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면 이렇게 또 관련주들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LG 에너지솔루션의 청약 이후에 증시 일정 관련해서도 어느 섹터로 그럼 눈을 돌려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잠시 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지금 과대 낙폭주가 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난 1월 초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지수가 이만큼 빠졌는데 종목도 그만큼 그 이상 떨어진 종목군들이 사실상 태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1월 초부터 소위 지금까지 2주 동안의 과대 낙폭이 좀 컸던 종목군들은 적어도 최소한 관심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사실 제약주들이 좀 많이 눌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약주가 특별하게 악재성 이슈가 있어서 눌렸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는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좀 크게 눌렸던 포지션들이 연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별한 악재성 이슈가 없는 소위 말하는 제약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늘 좀 크게 떨어졌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좀 제약 섹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대 낙폭주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주 한번 꼭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볼 건데요. 애플카 사업이요, 전문가님. 정말 본격화되는 건가 싶어요. 소문으로만 근데 들썩이고 있어서 이 소문으로만 들썩이는 애플카 관련주 어떻게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애플과 관련된 뉴스는 1년 전에도 나왔어요. 1년 그러니까요. 전에도. 그쵸? 근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근데 아시죠? 이젠 정말 네. 되는 건가? 막 이런 되더라도 저는 내년 정도나 돼야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작년에도 똑같은 이슈 계속해서 반복이 됐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하필이면 꼭 이렇게 연초 때 소위 말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좀 혼동을 이룰 때 이슈를 딱 던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크게 고개를 들어줬었던 섹터들이 있는데 사실 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애플카 하면은 LG그룹주들에 대한 포지션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도 좀 LG그룹주들이 살짝 좀 밀리긴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추세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켜보시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애플카 쪽과 관련된 이슈가 저는 충분히 부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섹터가 먼저 일단은 소위 말해서 관심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증시가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라든지 게임주가 올라갔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바톤 터치를 받을 섹터가 뭔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슈와 관련한 질문과 또 전략까지도 세워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전문가님이 엄선해서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 힌트 드릴 건데 오늘장에서 또 힘이 잔뜩 빠진 여러분의 계좌가 내일장에서 또 신나게 탄력 받으실 수 있도록 2개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또 저희 전문가님이 최근에 공략해 주신 히든 종목의 힘 아무리 또 힘든 장에서도 든든하게 또 많은 분들의 계좌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기대감 갖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효자손 박영근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2022, 숫자 2022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자, 뭐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난주 아시는 것처럼 뭐 에디슨 EV라든지 코이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 상당히 컸었어요. 그 중에서도 에디슨 EV 무려 100% 넘는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뭐다? 결국에는 우리가 떨어질 때 매집을 했었던 상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번, 두 번 이야기를 드렸던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한 종목으로 한 번의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해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은 있죠. 왜? 다시 또 올라갔다가 눌렸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목을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수익률이겠죠. 수익률. 결국에는 수익률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코이즈. 그리고 에디슨 EV. 사실 많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수익을 안겨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지수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죠. 올라간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군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골고루 안겨드렸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코이즈 50% 넘게 챙겨드렸어요. 자, 작게는 11%, 많게는 50% 뿐만이 아니죠. 에디슨 EV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공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점권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 100% 넘는 수익 챙겨드렸지만 그중에서도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은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뭐 코이즈 20%, 에디슨 EV 52%, 대부시스터즈 5%, GSA 8%, 국전약품 8%, 코이즈 27%, 에디슨 64%, GS 10%, 6%, 57% 코이즈. 이렇게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던 이 종목군들이 최근에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겠어요? 말 그대로요.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번갈아가면서 결국에는 상승세를 형성해 준다고요. 무엇이? 바로 골고루 만들어주는 섹터가. 그래서 어느 한 섹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떨어질 때마다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뭐 캐몬, 대원화성, CIS, 뭐 대정화금, 에코캡 사실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처음 봅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 EV 무려 100% 넘는 급등세 보여드렸고 거기에다가 코이즈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50%대 수익률 안겨드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이 노란 톡방에서 무료로 챙겨드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러한 종목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보여드리잖아요. 코이즈 26%, 58%. 자, 여기 보이죠? 에디슨 무려 116%까지 나왔습니다. 믿고 가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부터 기대치, 목표치 어디까지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결과가 이거라고요. 최근에 꾸준히 챙겨드렸고 최근에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률 보여드리고 이게 다 최근, 지난주 다 언급드리고 수익 챙겨드린 수익률의 실질적인 후기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는 함께 하셔서 좋은 종목군들 만들어 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어떠한 종목을 내가 지금 매집해야 될까? 어떠한 종목이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될까?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왜? 말 그대로예요. 지수가 어땠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점 구간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 주 초반에는 눌렸다가 주 후반에 올라갔었던 포지션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도 저는 충분히 주 후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결국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이슈는 결국에는 해소가 되겠죠. 해소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악재성 이슈가 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증시의 짓눌림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회복할 때 남들이 안 잡을 때 소위 말하는 선취매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중에 옥석 가리기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말하는 좋은 결과물 같이 만들어 보시자고요.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챙겨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러한 수익의 주인공이 이제는 되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 지나고 찾아온 한파와 함께 또 얼어붙은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단번에 날려버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드릴 건데요. 자, 아직도 노란톡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 이젠 정말 들어오셔야 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갈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효자손 박영근, 주식효자손 박영근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지금 내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202, 숫자 2022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힌트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총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이 종목 전문가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님과 제가 첫 방송을 하던 날에 전문가님 네, 서메이지랑 같이 주셨던 종목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기억 못하죠. 네, 근데 아마 네. 또 남다른 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져오셨겠죠?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저희가 잠시 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요즘에 워낙 큰 과대 낙폭을 보여줬는데 특별하게 만들어질 만한 악재성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죠. 왜 지금 우리가 제약 섹터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까? 이유는 한 가지겠죠. 사실 물론 이슈가 불안한 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제약, 뭐 분식회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이슈는 악재성 이슈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대 낙폭주들 특히나 저는 제약주들은 좀 관심 있게 맞아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벌써 힌트를 드리지만은 제약주 그 중에서도 오늘 두 글자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이번 주 저희 내일 모레 방송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건데 수익률표 발표를 할 때 과연 이 종목이 함께 할지 또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럼 두 글자니까 제가 또 임팩트 있게 노래 힌트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 부르는지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가사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사, 알겠죠? 자, 노래 나갑니다. 다가와줘 베이베 다가와줘 베이베 내게 와 말레일레. 여러분 가사 잘 들으셨죠? 자, 다가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 영어로 직역하면 뭐죠, 전문가님? 이거 기억났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종목 처음 줄 때도 이 노래 불렀죠. 맞아요. 이 노래 똑같이 불렀죠. 재탕하시는 맞아요. 겁니까? 왜요? 재탕하시는 거예요? 무슨 재탕이 아니라 그럼요. 전문가님, 네? 재탕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또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저의 이제 노래로 재밌게 힌트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했는데 노래 들으니까는 바로 기억이 나네요. 네, 첫 좋습니다. 번째도 아주 좋은 경험을 해주셨는데 뭐 이번에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뭐 두 글자짜리고 지금 이 노래를 해석을 하시면은 충분히 힌트가 일단 나오지 직역하면 않을까. 뭐죠?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안 주셨어요. 제가 다가와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가와, 직역하면 뭔가요? Come to me? 네, 네. come to me라고 하시네요. Come to me. 저는 come on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자, 전문가님 또 come to me라고 하시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힌트, 다가와라는 이 영어 직역하면, 자, 아까 두 글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바꿔서 직역하실 수 있겠죠? 힌트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히든 종목의 또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 마친 후에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 계속 노란톡방에서 또 소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종목명을 아셨다면 더욱더 중요한 거,
종목의 매매 타이밍 꼭 잡으셔야죠. 전문가님께서 맞춤으로 또 다 교육해 주실 거니까 그 타점까지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효자손 박영근이라고 검색하고 오시는 방법. 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되니까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2022 숫자 2022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희 노란톡방이 또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금일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부연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자, 두 글자짜리라고 말씀드렸죠. 두 글자짜리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다가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와달라는 거죠. 사실상 최근에도 변동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불과 한 달 전에 얼마에? 2,000원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2,000원대 중반. 근데 무려 4,400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었던 수급을 보여줬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자, 언제든지 또 이마만큼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다시 4,400원을 찍고 다시 얼마까지? 3,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전반적으로 추세가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찍어 보면은 추세가 만들어졌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꺾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대 낙폭.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과대 낙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형성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저는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3,100원대예요. 자, 전 고점까지만 간다라고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률이 몇 %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자는 겁니다.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을 보여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을 떨어졌어요. 그만큼 소위 말해서 수급이 조금만 붙으면 단기적인 변동성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3,000원대에서 4,000원대 중반까지만 가도 최소 40%, 50%의 상승,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 지금 왜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수가 왜 떨어지는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부분만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소위 말해서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힌트를 우리는 결국에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일단 뭡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요. 다시 미국의 금리가 1.8%까지 올라갔죠. 1.8%까지. 지난주에 1.8% 올라갔다가 살짝 진정됐다가 다시 또 1.8%까지 올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채금리는 올해 2%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연말까지 2.25%에서 2.5%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동성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역시나 FOMC겠죠.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미국의 FOMC. 물론 지난 달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 FOMC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 이번 주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반등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뭐예요?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시는 솔직히 좋다라고 느낄 만큼의 포지션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또한 결국에는 열린다가 된다라는 거죠. 열린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요. 소화가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이슈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금통위 그리고 바로 2022년 첫 번째 옵션 만기 잘 마무리됐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주 후반에 소위 말해서 살짝 올라왔었어요. 물론 아쉽게
도발로 인해서 조금 더 눌리긴 했지만 올라올 수 있었던 포지션 변경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무려 1경 5천조예요. 5천조. 근데 이것을 약 2,230만 주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기관이 가져가는 물량이. 근데 1경 5천조가 나왔고 말 그대로 2,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만들어주게 됐다라고 해요. 2,000대 1이 넘는 경쟁률. 사실 실질적으로 이 2,230만 주가 공모가 상단 3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사실상 이날 들어오는 물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7조밖에 안 됩니다. 7조밖에 안 돼요. 근데 무려 1경 5천조가 넘는 물량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청약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7조. 그리고 상장하게 되었을 때 많이 나와야 2, 3조겠죠. 그러면은 끼케야 10조라는 거예요. 10조 끼케야. 그러면 나머지 1경 4,990조는 다시 스며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물량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번째, 말 그대로예요. 왜 우리나라 증시만 아시아에서 소외받냐. 말 그대로 누구 때문입니까? 얘 때문이잖아요. 얘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미국 증시 양호, 중국 증시 양호, 아시아 증시 양호. 유독 우리나라만 빠졌어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에 뭐가? 공모가가 1경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게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금요일날 어떻게 됐어요? 눌렸지만 올라왔었어요. 아쉽게 다시 눌렸죠. 뭐 때문에? 도발 때문에. 북한의 도발 때문에 눌렸지만 올라왔었던 포지션들도 나왔다고요. 다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밀렸지만 이것을 알고 있게 됨으로써 소위 말해서 내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2주 넘게 빠졌어요. 힘들지만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뭐예요? 셀트리온 분식에게 자 결국에는 악재성 이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눌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말 그대로예요. 뭐 가지고 온 거예요? 제약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유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모르겠다, 궁금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이준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효자손 박영근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202 숫자 2022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힌트 드릴 건데요. 두 번째 종목은요, 총 4글자입니다. 4글자. 자, 이것도 전문가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서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동물원 언제 가보셨어요? 어디요? 동물원이요. 동물원이요? 까마득한데요. 그죠? 한 5년, 7년 전? 아,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봤던 동물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봤던 동물이요? 네. 아니요, 못합니다. 아,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희 집에 가면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동물 좋아하시는구나. 갑자기 그렇게 바뀝니까? 네? 갑자기? 왜요? 안 좋아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좋아하니까 같이 반려동물로 그죠? 키우는 거 아니에요? 반려견. 같이 정말 반려는 네. 같이 함께하는 거니까. 아, 저는 조카들 때문에 가끔 이제 그 파충류 카페도 있어요, 요즘에. 아세요? 막 뱀 목에 막 두르고 막 파충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요? 그런 네. 카페가 요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파충류 카페도 있고 주렁주렁이라는 아세요? 영등포에 있는데. 영등포에도 있고 뭐 하남에도 있고 진짜 많아요. 요즘에 되게 많은데 그런 카페도 같이 가봤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걸 가면서 동물들이 하는 쇼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보니까 딱 그 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그러면은 쇼였는지. 그 쇼를 안 본 사람은 이 종목을 모릅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뭐 힌트를 드릴 거니까 맞히실 수 있죠, 당연히. 아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어떤 동물의 쇼였냐면 고릴라 쇼였어요, 고릴라. 근데 고릴라가 정말 크고 무섭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근데 사육사가 고릴라를 딱 불렀는데 갑자기 온순해지는 거 있죠. 뭐라고 불렀냐면 Hey, 미스터 코 이렇게 불렀어요. Hey, 미스터 코, 미스터 코. 고릴라니까 코릴라라고 생각하고 미스터 코라고 불러주나 봐요. 아, 네. 네, 아, 네. 정말 좀 그게 리액션 좀 미스인지 해주세요. 미스터인지 어떻게 합니까? 네? 미스인지 미스터인지 어떻게 그건 합니까? 저도 모르죠. 사육사님이 미스터 코라고 불렀으니까. 아, 그래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힌트에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지금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주렁주렁을 안 가봐가지고 뭐 도대체 무슨 힌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힌트의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괜찮아요. 힌트의 정답은 사실 이미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저는 이 히든 종목만 잘 받아가시기 위해서 저는 또 힌트를 준비하는 거니까 잘 받아가셨다면 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사육사가 큰 고릴라를 불렀을 때 갑자기 귀여워졌다. 그 이름은 바로 미스터 코라고 불렀다. 이렇게 힌트 드렸습니다. 자, 정확한 종목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 혹시나 눈치를 못 채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다 알려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효자손 박영근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 있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니까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2022 숫자 2022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정말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있죠. 종목명보다 더 중요한 건 매매 타이밍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과 계속 또 함께 하시면서 탁월한 매매 타이밍까지 꼭 잡아가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잘 들으셨죠?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자, 예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종목 힌트를 드리고 그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기대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마르코 잊어버려 나온 적 있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미스타코를 불렀습니다.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암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오늘 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내심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입니다. 소위 말해서 단기 낙폭이 연출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 이 종목을 처음 공략하지는 않았어요. 처음 공략하지 않았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매집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 힌트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실 별로 티가 나진 않지만은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첫 번째 종목만큼의 변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도 지금 4,000원대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3,000원대 초반까지 움직였다고 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4,000원을 찍었었던 시점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3,000원 이하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4,000원을 갔었던 종목이 지금 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소위 말하는 수익을 길게, 소위 말하는 수익의 극대화를 항상 꿈꾸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불과 몇 거래일 만에 30%대의 상승률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다시 눌렸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론 6개월 전이지만 7,000원대까지도 갔었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3,000원대 미만에서 7,000원까지 간다. 100% 넘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특히나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수가 썩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도 물론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상승하는 종목도 있기는 했어요. 상승하는 종목도 있었어요. 물론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지만.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증시도 회복이 된다라면은 저는 우리가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공략했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가 코이주도 그랬고 에디슨 EV뿐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 이 종목군들을 어디에서 공략했는지 아시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떨어졌었던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수익률이 이만큼을 만들어 간 것처럼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그렇고 두 번째 히든 종목군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수도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아쉬워요. 힘들어요. 무엇보다 안타깝습니다. 왜? 안 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상 유례 없는 15년 만에 소위 말하는 연초의 과대 낙폭.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안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주식을 내일은 조금 더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얻어보시고자 그리고 내일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니까 이 늦은 시간에도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는 거야.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 이제는 결국에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지난 2020년 3월달 뭐 있었어요? 코로나. 하지만 올라왔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쉽게 연초의 악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때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두드려 맞게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맷집 예전에도 겪어보면서 맷집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맷집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돈 벌러 가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상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매번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뭐 하면 됩니까? 투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면 돼요? 돈 벌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달에 그랬습니다. 12월 달에 그랬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갔다고요. 왜? 12월 달에도 마찬가지였다고요. 12월 달에도 아시는 것처럼 좋았다? 아니에요. 좋았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뭐 했습니까? 그 낙폭할 때 많이 매집한 종목군들이 회복할 때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가면서 12월 달에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반등하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지금까지 잘 버텨내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 후반 충분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LG에너지솔루션도 상장되면 다시 원위치가 될 거예요. 일시적인 움직임은 있겠죠. 하지만 결국엔 원위치가 된다고요. 그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고 힘들으신 분들 오셔서 저희랑 같은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자고요. 어저께도 교육해 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교육해 드릴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버티실 줄 알아야 되고 못하시겠다. 같이 해보시는 습관 길러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또 마찬가지로 내일도 이 자리에 이 시간이 있겠지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오늘 주식 휴자손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지만 또 전문가님의 소통과 또 교육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 2분 동안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히든 종목 힌트도 2개 드렸었죠. 여기에 이어서 아까 질문 때 말씀을 주셨던 LG 에너지솔루션 관련 종목. 흰 니트에 제가 힌트를 어떻게 드렸었냐면 저의 흰 니트에 떡볶이 국물이 튀어서 주방 세제를 묻히고 솔로 스스스스 문질렀더니 지워지더라.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떡볶이 국물이 튀어도 또르르르 흐를 수 있는 이런 첨단 소재 섬유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힌트를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까지도 보너스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히든 종목의 매매 타점 교육까지도 꼭 이어져야만 여러분의 계좌 빨간불 켜실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